임마누엘 칸트의 영국 평화론은 국제법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생존과 활로를 찾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국제법 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영국 평화론은 칸트가 71세에 발표한 책이다. 그는 책에서 영국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가지와 확정조항 3가지를 제시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한 칸트의 영국 평화론은 제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 그리고 유럽연합의 결성으로 구현된다. 순국 직전 밀순 감옥에서 쓴 안중근 의사의 미완성 유작, 동양평화론도 이 영국 평화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영국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가지는 금지사항이다. 1, 5, 6은 즉각 시행할 엄격한 조항이고 2, 3, 4는 사정에 따라 연기가 허용되는 조항이다.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라인강 지역의 프로이센 영토를 프랑스에 양도한다는 비밀 약속이 들어있는 1795년 러시아와 프랑스의 바젤 조약을 지적한 것이다. 향후 전쟁을 촉발할 여지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2. 어떠한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 등으로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시킬 수 없다. 칸트는 국가를 일종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 설사왕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1894년 일제는 동양평화론을 내세워 청일전쟁을 벌였고 조선을 병탄했다. 동양의 약소국을 무력과 불평등 조약으로 지배하고 착취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칸트의 이 예비조항에 따르면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칸트는 상비군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상비군을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처럼 남북분단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이 각축하는 현실에서는 허황된 꿈같은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카리브해의 작은 나라인 코스타리카가 1948년 상비군의 폐지와 영구 비무장 중립선언을 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칸트는 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국채 발행은 찬성했다. 그러나 전쟁을 위한 국채의 발행에는 반대했다. 역사적으로 영국은 워털루 전투에서, 일본은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에서, 미국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국채를 발행했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현 시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다른 나라의 지배적인 사상이나 정치체제, 통치 방식 등을 반대하거나 심지어 혐오한다고 하더라도 무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원국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한다라는 유엔 헌장 제2조 제7항이 이 조항을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자국 내에서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무력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유엔의 보호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이 조항은 1994년 루안다, 1995년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참혹한 인권유린의 범죄가 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의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과 2013년 시리아 내전, 2021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살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 등이 그 사례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비열한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비열한 전략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영국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가지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라는 적극적 형식의 조항이다. 제1의 확정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 정체여야 한다. 반드시 공화 정체여야만 하는 이유는 공화정에서는 전쟁을 치르려면 이를 직접 수행할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군주정에 비하면 전쟁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86년 미국 정치학자 마이클 도일에 의해 입증된다. 그는 1816년부터 1980년까지 국가 간 전쟁 118건을 분석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제2의 확정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의 이 주장은 국제연맹, 국제연합, 유럽연합 등의 결성에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제3의 확정 조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호란 이방인이 낯선 곳에서도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1세기 대한민국도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문제를 안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인간의 권리만큼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칸트는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영국 평화를 꿈꾼 사람이다. 현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기획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획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와 국제법의 기본 원칙, 근본 윤리를 전쟁에서 평화로 바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